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한문법 강좌 초급 한문 제5강 부정문. 지난 시간에 이제 1편에 이어서 이제 2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부정문의 종류 중에 이 부정문이 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절대 부정과 상대 부정이 있었죠. 그래서 절대 부정과 상대 부정에 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정사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사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일부 한정적으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체 부정부터 살펴볼까요? 자, 전체 부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통해 나타나면 서술어가 있고요. 서술어가 있죠. 서술어가 있습니다. 서술어 바로 앞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부정사가 나타납니다. 부정사가 나타나는데 이 전체 부정사와 같은 서술어 같은 영영 바로 앞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사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늘 항상 해야만 한다. 자, 매우 아주 깊이 심히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사가 왔을 때, 부사가 왔을 때 전체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야,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를. 자,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예문을 들어볼까요? 자, 봉조, 봉황의 봉자죠. 봉조, 봉쇄예요. 봉쇄. 필불식 사육이니까 사육. 수로는 여기서 식자죠. 식이고. 바로 앞에 부정사 아니불자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반드시 반드시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봉쇄는 반드시, 자, 불식 사육이니까 죽은 고기죠.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자, 의미를 들어보세요. 봉쇄는 절대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자, 절대적으로 죽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전체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능자, 상, 불삭, 자발이죠. 자발이니까 스스로의 머리, 자기 머리겠죠. 자기 머리. 자, 능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능력 있는 사람은 항상 불삭 자발이다. 자발은 스스로의 머리, 자기 머리죠. 자기 머리. 자신의 머리를, 삭은 깎을 삭자예요. 깎다, 자르다. 자신의 머리를 깎지 않는다. 깎을 수는 없다. 그 말이겠죠. 깎지 않는다. 자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 의미를 봐서는 봉쇄는 절대 죽은 고기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자는 아무리 능력 있는 자를 할지라도 그 말이죠. 자신의 머리는 깎을 수 없다. 항상 자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전체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부정하고 전체 부정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보면 이 부정사의 영역에 바로 이 부정사가 있습니다. 부정사. 자, 보세요. 반드시 먹지 않는다. 반드시 먹지 않는다. 절대 안 먹는다는 거죠. 이때는 불식 앞에 이제 반드시 먹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부사가 요 사이에 들어가서 부정사와 먹는 사이에 들어서 자, 반드시 먹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먹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로 할 때 않는다라, 아니다, 않는다라는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가 달린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종결 서술에서 아니다, 없다, 않는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맨 끝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맨 끝에 무엇이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불식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먹지 않는다. 근데 불필식하면 반드시 먹는 것은 아니다. 해석 차이에 따라서 이해가 오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전체 부정은 필과 상과 요 깊을 심자죠. 깊을 심, 매우 심자인데, 자, 반드시 뭐뭐 하지 않는다. 항상 늘 하지 않는다. 매우 하지 않는다. 심히 뭐 하지 않는다처럼 필, 상, 요 심이 왔을 때는 이 부정사 앞에 와서 부정사까지 전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정을 할 때는 앞쪽에 나타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반면에 이제 부분 부정을 보세요. 부분 부정은
부정사와 서술어 사이에 똑같은 필, 상, 심이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늘 항상 그 다음에 심히, 매우, 아주 이런 부사가 부정사, 서술어 바로 앞에 왔을 때, 부정사 사이에 있을 때는 부분만 부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정사와 서술어 사이에 필, 상, 심이 왔을 때는 한 것만은 아니다. 한 것만은 아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용자는 용감한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은 자, 아니다가 맨 뒤에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유인이니까 인이 있다는 거죠. 인이 있다. 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이 있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죠? 용감한 사람은. 그 다음에 갑인. 집안이 가난하다는 거죠.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 불상득유라. 자, 요 안이불은 맨 앞에 나와 있지만 해석을 할 때는 항상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집이 가난하여 항상 기름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을 수 없었다. 자, 그러니까 부분 부정할 때는 안해부가 득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죠. 이 한유의 잡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자와 스승을 가지고, 스승과 제자를 가지고, 바로 이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는 불필불이어사라. 자, 불이어. 요 여자는 같을 여자죠. 여기서는 같다는 건데, 같을 여기 때문에 같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못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불이하면 못하다. 자, 같지 않다. 제자와 스승이 같을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필불이어사라. 자, 제자는 자, 요 반드시 스승만 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반드시 스승 같지 못한 것도 아니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스승이라고 해서 불필연어 제자. 자, 여기서 형용사, 명사가 오면 보다라고 했죠. 비교격 조사가 쓰인다고 그랬죠. 그 제자보다 현명하다. 스승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자보다 현명한 것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부분 부정에서. 자, 여기 보면 아니불자와 요 불여가 못하다는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수로 사이에 필이 들어왔고, 그리고 아니불자는 부정사와 요 현명하다라는 형용사죠. 여기서는 형용사 사이에, 서술어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부분 부정이라는 것이죠. 자, 전체를 부정할 것 같으면 부정부사 바로 앞쪽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을 볼 것 같으면 천리마 상류. 천리마는 항상 있대. 천리마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자, 있으나, 자, 백낙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죠? 진시황 때. 진시황 때인가? 오광 때인가? 그 천리만을 감별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죠. 백낙은 불상류라.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백낙과 같이 말을 잘 감별하는 사람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천리만은 항상 있지만은, 자, 있으나, 여기서는 역접이겠죠? 있으나, 백낙은 불상류라.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부사와 수로 사이에 부분을 부정하는 부사들을 써놓은 거죠. 반드시라든지 항상이라든지 아니면 매우 깊이라고 하는 부사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은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이야기했죠. 강한 긍정, 부정의 부정. 그러니까 부정사가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정사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보면 불가부, 부덕불. 자, 불가불이라든지 부덕불 하면 뜻 자체가 불 들어가 있는데 반드시란 불가불하다. 부덕불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죠. 이때는 반드시란 뜻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비불, 아니 막불, 무불 통지 들어봤죠? 무불 통지. 모르는 것이 없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할 때, 그죠? 자, 막불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음이 없다. 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할 때, 않는 것이 없다. 비불,
아닌 게 없다, 아닌 것이 없다 할 때 비불이라고 쓰죠. 어쨌든 문장 속에서는 두 가지가 쓰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비불이라든지, 자, 요 막불이라든지, 자, 여기 보면 또 무불 나와 있죠. 띄어쓰기도 하죠. 그죠? 자, 성비불고야라. 제가 이야기할 때, 자, 요 비자는 항상 뒤에 오는 말들이 그 어떤 것이든지 명사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명사적으로. 자, 그러니까 불고니까 높지 않단데 높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지 않는 것이 없다. 높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요 아니비가 수로 뭐뭐이 아니다라고 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불고 전체가 명사수로예요. 명사수로. 그래서 비 다음에 명사수로가 오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수로는 요 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 속의 수로는 전체를 수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비자인데 불고가 명사수로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실제 명사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성은 높지 않는 것이 없다. 성이란 것은 대부분 높아야 성이죠. 그죠? 성은 높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인막불 음식이라 했죠. 요 야고. 그 다음에 선능지미야라 야야. 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이요. 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인 사람이라고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막불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닌 게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마시고 그죠? 먹는 거죠. 자, 사람이란 그 누구도 마시고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않을 수가 없다. 그죠? 사람이란 언제든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란 그 누구도 마시거나 먹지 않을 수 없다. 않을 수 없다. 두 개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선하면 우리 신선하다 할 때 선인데, 자, 여기서는 드물다라는 수로로 쓰인 거예요. 드물다. 자, 드물다. 그래서, 자, 능지미 있죠? 지미. 자, 능은 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같이 쓰였고요. 수로가 알다라는 수로죠. 자, 미가 만미자죠. 만미. 자, 맛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맛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시고 먹는 것은 누구라도 다 먹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은, 제대로 맛을 아는 사람은, 자, 능지미니까 맛을 알다. 술 먹고 저죠. 맛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선은 드물다라는 형사로 쓰였습니다. 드물다. 드물다. 보통 뭐 싱싱하다, 신선하다, 뭐 곱다, 이쁘다, 그 선이 있죠. 그죠? 자, 여기서는 드물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불위. 자, 어떤 사람의 힘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 무소불위가 뭐예요? 하지 않는 바가 없다. 자, 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죠? 하지 않는 바가 없다. 하지 않는 수가 없다. 자, 무소불위. 이해가겠죠? 자, 이처럼 이중부정. 다시 한번 이중부정을 정리를 하자면요. 자, 요 안일 빗자와 막자와 무자 앞에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요 불자는 요 뒤에 수로가 나오겠죠. 근데 안일이기 때문에 요 전체가 명사구가 됩니다. 명사구가 되면 뭐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했죠. 않을 수 없다. 않는 것이 없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않을 수 없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불가불 아니면 부덕불, 부덕불을 쓸 때는 뜻 자체가 반드시란 뜻과 일치하고요. 자, 성은 비불고야라. 불고니까 높지 않다는 것인데 비 때문에 명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사수로로. 자, 높지 않는 것이 없다. 자, 성이라는 것은 높지 않는 것이 없죠. 성은 다 높죠. 그래서 성벽이 높지 않으면 성이라 할 수 없어요. 그냥 주택이지. 자, 인막불 음식이라. 자,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해야 되겠죠. 자, 불 음식이라. 마시고 먹지 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그죠? 자, 그런데 드물다는 겁니다. 드물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똑같이 인이 여기 또 인이 여기서 걸립니다. 인이 똑같이. 자, 공통주어입니다. 이는 능미지 그 맛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게 해서 그 맛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자, 무소불위 하지 않는 바가 없다. 바소자니까 하지 않을 리가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무소불위 이렇게 이중부정의 뜻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도치 문장이 있는데 크게 도치 문장을 나눌 때는요. 이제 문장을 나눌 때는 부정문과 자, 부정문, 자, 의문문에서 나타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른 글자들, 요 갈지자나 아니면 요 이 시자를 가지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구절, 말 자체를 단어를 거꾸로 바꿀 때 이제 도치도 나타나게 되지만 부정문과 의문문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정문에서 의문문에서 수로 뒤에 나타나는 동사, 수로 뒤에, 자, 그제 부정사가 있으면 부정문이죠. 자, 부정문인데 수로 뒤에 나타나는, 원래 수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요. 목적어. 근데 이 목적어가 대명사로 쓰일 때는 수로 앞으로 도치된다는 겁니다. 수로 앞으로 도치된다는 겁니다. 자, 의문문도 마찬가지죠. 의문문도 의문문에서, 자, 나중에 의문문 할 때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의문문에서, 자, 목적어가, 보통 주어, 수로, 목적어 이야기하잖아요. 목적어가 의문 대명사일 때, 의문 대명사일 때, 이 의문 대명사가 의문문의 그 문장 성격을 규정하잖아요. 자, 여기 수로 앞으로 도치된다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오애지 불어봤냐거든요. 자, 오애지 내가 애가 여기서 수로겠죠. 자, 원래 지금은 사랑하다지만 예전에는 소중히 여기다, 매우 아끼다, 소중히 아끼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갈지자 용법 중에 수로 뒤에 오는 갈지는 대명사라고 그랬죠, 그죠?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불오반냐 나오죠. 불오반냐. 야는 여기서 빼도 됩니다. 정결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 불오반인데 오가 나 오자라고 해요. 1인칭이잖아. 1인칭. 근데 아니 불자가 나와가지고 부정문이네. 그러면 원래 뒤에 목적어였다는 거예요. 오가 원래 뒤에 목적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문의 목적어가 나 오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요 여기서는 배반할 반자 반 앞으로 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배반할 수 없다, 배반할 리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그를 아끼고 좋아했으니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문문도 마찬가지. 의문문도 나중에 또 의문문 나올 때 이야기하겠지만 오수기 기천호 해놨죠, 그죠? 야, 호는 종결사이기 때문에 나눈다 하더라도 오수기 요 숫자가 누구 숫자죠? 누구 숫자? 내가 누구를 요 기는 속일 기자죠. 속일 기자 기만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기만했다는 것인가? 근데 숫자가 누구를 했기 때문에 원래 목적어 자리 요 뒤에 와야 되는 오기수가 돼야 된다는 오기수. 오기수가 돼야 되는데 이 수가 수로 뒤에 나타나는 목적어가 이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지금 도치되어 있는 겁니다. 의문문에서 이 도치 문장이 나타난 거예요. 기천호 하늘을 속인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죠? 내가 누구를 속였단 말인가? 하늘이 나를 속인 것인가? 아니면 기천호 하늘을 속인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짧지만은 지난 시간과 함께 6가지에서 알아봤죠.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정문에는 절대 부정과 상대 부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전체를 부정하는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정사가 2개 나와서 이중 부정이 있었고, 이처럼 도치가 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6가지만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머릿속에 항상 정리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통해 가지고 이 부정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부정문인지 어떤 문장의 종류를 의식할 게 아니고 항상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정사의 특징 자체는 부정사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 뒤에
항상 나오는 게 수로예요. 자, 수역이 수로란 겁니다. 요 뒤에 수로인데 요 무의는 무의는 이제 복합 부정사예요. 자, 그래서 요 RG자가 수로인 거고, 요 아니 불 다음에 이 어려울 한자가 수로인 거고, 요도 무의가 하나로 되고 지가 수로인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송백이 목적어, 여기서는 군자가 목적어인 거예요. 자, 보세요. 세불한 무의지 송백이요. 사불난 무의지 군자라. 자, 세불 하나, 세는 해세자죠. 해세자. 자, 한 해를 이야기, 한 해. 한 해를 다 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해. 자, 그래서 한 해가 되고 한 해를 다 보낼 때, 불한, 추워지지 않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해세자를 꼭 겨울에 한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봄이든 봄에 싹이 피고 여름에 잘 자라고 가을에 열매가 맺고 겨울이 되면 이제 낙엽도 떨어지면서 겨울이 되면 항상한 잎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상록수잖아요. 잎이 안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나무와 잣나무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불한이라면 뒤에 보면 요 무의 해갖고 무의 자체가 우리말로 할 것 같다면 일수 없다, 일리 없다 할 때 이런 쓰는 수고 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의지 그러면 알 리 없다, 알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무의지. 자, 세불한 한 해가 되어서 추위가 없으면, 그러니까 추위란 것이 추워지지 않으면 자, 무의지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를 소나무와 잣나무보다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진가나 특성을 이야기하겠죠. 소나무와 잣나무의 진가를 알 리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의. 사불난. 자, 일이란 것이 불난, 어려워지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고, 어려울 난자니까 어렵지 않으면, 자, 아무리 일이 작더라도, 그죠? 요 어렵지 않으면, 우리 뭐 작은 거 일이 어렵지 않으면 무의지 군자. 군자의 가치, 군자지만 여기서 군자의 가치라고 해야 되죠. 군자로서의 가치, 군자의 그 자리나 사명을 알 수가 없다. 알 리가 없다. 여기서 무의가 하나뿐만 아니고 올 때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써있자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의 한데 숫자는 비록 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비록 뭐 할지언정 뭐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비록 뭐 할지언정, 비록 뭐라도라고요. 도수이니까 이는 여기서는 가까울 이자입니다. 가까울 이. 자, 위에 나타난 것은 너이자죠. 가까울 이자예요. 자, 도가 비록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불수, 닦지 않으면, 닦을 숫자죠. 닦지 않으면, 도를 닦지 않으면 부지라, 여기 부지라고 여기 되죠. 그죠? 부지는, 요 지는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즉, 오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고, 사수소, 일이, 비록 작다 할지언정, 작다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불성이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해가겠죠? 도가 비록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닦지 않으면 그 도의 공부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고, 일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장도 이제 비슷한 문장인데, 비록 일지라도, 비록 일지언정 할 때가 한댔죠. 자, 비록 유가효. 맛있는 음식, 아름다울 같자고, 음식효, 아니면 안주효, 그러는데, 비록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불식. 자동사 할 때 이 불자 쓴다고 그랬죠? 먹지 않으면, 부지기지야. 지자는 여기서 맛으로 쓰셨습니다. 맛스. 자, 그 맛을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 비록 좋은 음식이라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고, 자, 수유지도. 여기서는 비록 지극한 도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학, 배우지 아니하면, 부지 기선냐. 부지 알지 못해요. 기선. 여기서 선은, 좋다라는 선함도 되겠지만은, 이 도리가 갖고 있는 그 훌륭함, 지극한 경지의 훌륭함, 그 선이
훌륭함을 그 훌륭함을 알지 못한다. 이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안 입을 자만 딱 보더라도 자, 문장이 나왔을 때 안 입을이 나오면 수로, 자, 안 입을이 나오면 수로, 자, 안 입을이 나오면 수로, 안 입을 나오면 수로, 안 입을 수로, 안 입을 수로. 자, 여기선 안 입을 수로, 안 입을 수로, 안 입을 수로, 안 입을 수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목적을 한 것이에요. 자, 이해가겠죠? 문장 구조를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편 여기서 이제 무의가 나와서 무의지 그렇게 하면 수로인데, 자, 무의 자체가 할 수 없다. 자, 알 수 없다. 무의지. 뭐 할 리 없다. 뭐 할 수 없다 할 때 이런 용법으로 자, 우리말의 뉘앙스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앞에서 한 겁니다. 무욕속. 자, 욕은 하고자 하려 하다. 조동사처럼 뒤에 동사가 따라옵니다. 조동사. 자, 그래서 무욕속이니까 속은 빨리 하다, 급히 하다라는 뜻이죠. 자, 아니면 서두르다, 빠른 속자니까. 자, 서두르려 하지 말고, 자, 수로 나오니까 무가 하지 말라 뜻이 나온다 그랬죠. 수로 나오면. 자, 무견소리다. 밑에 줄이 잘못됐군요. 무견. 자, 보지 말라. 작은 이익을 보지 말라. 자, 그래서 급히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실제 여기 수로가 목적어 되겠죠. 자, 그래서 욕속즉 부다리요. 자, 욕속. 빨리 급히 하고자 한다면, 자, 한다면 할 때 즉 쓴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한다면, 부다리요.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없고. 견소리. 자, 견소리 즉, 소리, 작은 이익을 보려 한다면, 대사불성이다. 아니 볼 때 다음에 수로 왔죠.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문장 배웠죠. 자, 자야. 이 자야는 해석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자야가 나오기 때문에 뭐뭐 한다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라는 판단문에서 나타난 것이지만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 속에 아닐미 하면 아직 뭐뭐가 아니다 그러는데 유가 딱 나올 때는 수거처럼 아직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 뭐 뒤에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어질면서 요 유는 우리 보면 일반 유산 할 때 요 쓰잖아요. 자, 문화유산 할 때 요 유를 쓰는데 이 유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하나의 글자에 두 가지 의미가 이제 같이 새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근데 우리 조상들은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하면 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우리 조상 입장에서는 버린 거예요. 근데 후대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달에 전해받은 거죠. 그래서 유물, 유산 그러는데 이 두 개 버리다는 의미와 전해받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유기견 그러잖아요. 유기견이니까 버리는 동물 중에 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기당했다 그러죠. 기자 버릴기, 포기할기 그랬으니까. 자, 아직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유하면 아직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 뭐냐, 인하면서 어질면서 기친 그들의 부모, 그 부모를 버린 그 부모를 버린 적이 없고 버린 사람 없고 버린 자가 없다 그래 하면 되겠죠. 여기 버린 자가 없다. 버린 자가 없고 아직까지 의로우면서 자 후기군 자 그들의 군주 임금이겠죠. 그들의 임금을 뒤로 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뒤로 한 자. 이 뒤로 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반역을 일으키나 아니면 역성혁명을 일으키든지 어쨌든 자기 군주를 무시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어질면서 자기들의 그 부모를 어버이를 버린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의로우면서 자기의 그 군주를 뒤로 하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는 반역이라든지 폐위시킨다든지 그런 역성혁명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서는
요 자야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묶는 게 낫겠네요. 여기까지 자까지 야를 빼고 다시 한번 아직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질면서도 자신의 부모, 그 부모를 버린 자가 있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예요? 의로우면서도 그들의 부모, 그 군주, 자기네 주군이겠죠? 자기네 주군을 뒤로 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자, 그러니까 어질면 자기 부모를 잘 육친을 어버이를 잘 모시고 의로운 사람은 자기 주군을 잘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유함은 아직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도무친. 천도무치니까 요 무가 나왔네, 그죠? 자, 천도무친. 요 치는 여기서 천도니까 하늘의 도죠.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는 자, 친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는 친함이 없다. 친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친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노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하늘의 이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서로 친하라고 한 그런 예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도리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친함이 있는데 하늘의 도는 그 친함 자체가 어느 일정한 사람에게만 친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말이 여기서는. 자,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친한 것이 없고 항상 여선인, 선인이니까 여기서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도는 선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천도는 뭐 특별히 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없다. 친한 것이 없다. 항상 여선인, 여기서 여는 더불어 함께 하다는 뜻이죠. 자, 선인,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과 함께 한다. 자, 자비여. 자, 요 앞에서 했죠. 그죠? 똑같이 했죠. 자, 비어. 그럼 어는 비담에 나온 거 명사니까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는 인칭 조사라 그랬죠. 인칭 대명사라 그랬죠. 인칭 대명사. 그대는 물고기가 아닐진데, 자, 안도 다음에 이제 의문 문내에서 할 겁니다. 안은 어떻게 해석합니다. 여기서는. 자, 어찌 아느냐. 수로가 어찌 아느냐. 수로가 왔기 때문에 어지락이니까 물고기의 즐거움. 요 갈지에는 관격 용법입니다. 자, 오순지견. 막능 함야라 해놨죠. 그죠? 야가 원래 nom자가 있던데. 자, 내 방패의 경고함은, 왜 경고함이냐면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명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함은. 내 방패가 얼마나 단단하냐면, 그 어떤 것도 요 함은 빠질 함이지만, 이빨이 빠지고 아니면 방패 구멍이 난다는 이야기. 방패에 이빨이 빠지니까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방패를, 자, 여기서는 찌그러뜨릴 수 없다, 뚫을 수 없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이빨이 빠지게 할 수는 없다. 구멍이 나게 할 수도 없다. 뚫을 수 없다. 여기서는 뚫다라는 것이 더 빠르겠죠. 그 어떤 창도,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다. 없다가 그 어떤 것들라는 대명사와 없다라는 부정사가 같이 막에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좀 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물 위 할 때, 위는 말하다라는 동사죠. 말하다인데, 뒤에 나타나는 것은 전체, 이게 물이 하지 말라는 금지 부사어잖아요. 수로가 나타났잖아요. 수로가 먼저 나타날 때는 그냥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자, 그래서 요 위의 동사의 특징은 뭐뭐라고 할 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접합법으로 쓰인 겁니다. 자, 금일 불학이, 오늘 불학, 불학이니까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배우지 않고서 유내일,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뭐뭐라고 말하지 말라 할 때 위를 씁니다. 자, 그리고 물위 금년 불학이, 자, 금년 올해에 불학 배우지 않으면서 올해 배우지 않았는데 유내년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자, 위는 뭐뭐라고 뒤에 목적어 뒤에 오는데 목적어라고 말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죠. 자, 물이 금일 불하기 유내일 하고 물이 금년 불하기 유내년 하라 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오늘 배우지 않고서 내일 있다고 말하지 말 것이며 금년에 배우지 아니하고 내년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사, 불가이, 불. 자, 불가이, 불. 우리 불가이 부덕불 할 때, 불가이 부덕불 할 때 반드시라고 이야기했죠. 불가이 부덕불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근데 가이는 능과 같은 뜻입니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선비는, 사는 여기서 선비라고 봅시다. 선비는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뭘 하지? 그 동사에 되면 홍과 의죠. 홍은 이제 넓을 홍이고, 의는 굳셀 의자죠. 자, 넓은 것은 선비의 도량이겠죠. 선비의 도량.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의는 선비의 의지겠죠. 자, 그래서 선비의 도량이 넓고 두 개죠. 넓고 굳세지 않을 수 없다. 선비의 도량,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을 수 없으니 임중이 도원이라. 임중, 임은 여기서는 임무겠죠. 임무가 막중하고, 여기 중하고 소중하고, 임무가 막중하고, 근데 도는 멀다. 그래서 도원이니까 도가 멀기 때문에 계속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고 한 게 우리 공자님이죠. 공자님은 죽어서야만 그만둘 수 있는 게 공부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비기군불사. 자, 비 했으니까 전체가 목적어예요. 명사수로란 말이에요. 명사수로. 자, 기군이니까 그 군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자신의 주군이죠. 자신의 임금, 자신의 군주를 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기를 그걸 보면 요 주군을 섬기지 아니한다. 불사니까 사가 일사가 아니고 아니불자가 왔다는 거는 수로로 쓰였죠. 섬기다는 수로 들죠. 근데 요 기자를 다르게 생각한 게 아니고 군주다운 군자 아니면 말하는 화자가 섬길 만한 군자가 군주죠. 군주. 자, 그래서 섬길 만한 군주가 아니면, 자, 여기까지는 세 개가 하기 딱 끝내, 그죠? 자, 불사, 섬기지 아니하면, 왜냐면 전체 수료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군이니까, 군주다운 군자가 아니면 섬기지 아니한다라든지, 아니면 군주다운 군자, 섬길 만한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유형이니까 비기민이죠. 기민. 자, 기민은 여기서 뭐냐? 불사니까 사는 시킬 사자죠. 불일 사자, 시킬 사자. 요 백성들을 부린다는 이야기죠. 자, 부릴 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아니하고. 부릴 만한. 그러니까 내가 백성이라도 시킬 만한 백성, 부릴 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아니하고 시키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치즉진, 적은 뭐 하면 그랬죠. 자, 다스려진다면 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섬길 만한 주군을 섬기고 또 부릴 만한 백성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려지면 아니면 다스릴만 하면 여기서 진은 나갈 진이기 때문에 벼슬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벼슬 자리에 나가고. 자, 난즉 나는 어지러울 난자죠. 이제 혼란하면 나라가 혼란하다면 물러나고. 뭘 물러나고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서 보면 이제 숨는 거겠죠. 알고 보면 퇴는 물러나는 것이 백이였다. 백이 숙제할 때 들어봤죠. 백이 숙제할 때. 자, 그래서 섬길 만한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않고 부릴 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아니하니 즉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혼란하면 물러날 것이니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러나 숨은 것은 백이었다. 백이 숙제할 때 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나와 있는 건데. 자, 세유는 세상 유자 다음에 수로겠죠. 수로겠죠. 그죠? 백락. 세상에 백락이 있다. 자, 우리 보호용법에서 이야기했죠. 세상에는 백락이 있은 연후에 세유 백락 연후 그랬으니까 세상에는 백락이 있은 연후에 유천리마가 있었다.
이 말은 천리마를 감별한 사람이 있어야만 천리마가 있게 되는 거고, 천리마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릴 때 뺑아리, 암놈, 순놈 감별하듯이 어릴 때 말들도 감별해서 천리마는 천리마의 대우를 하고 그리고 많이 먹이고 아주 잘 관리를 해야만 천리마가 되는데, 어릴 때 그런 거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일반 말들하고 같은 구유 속에 같은 우리 속에 키우다 보면 천리마의 종자를 하더라도 일반 말하고 똑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백락이 있은 연후에 천리마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리마 상류라, 천리마는 항상 있다. 그렇지만 유할 때 말리를 리자예요. 그렇지만 백락은 백락 불상류라. 자, 부분 부정했죠. 부분 부정. 백락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백락이라는 사람은 말을 잘 감별하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칭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천리마라고 그리고 인재, 그죠? 인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자, 어릴 때부터, 그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어린 나이부터 자, 지원을 해줘야죠. 지원을 해가지고 스승으로서 아주 세심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어릴 때 천리마를 일찍 발견하여서 어릴 때부터 아주 정성스럽게 세밀한 관리를 해야만 천리마를 살았는데,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일반 사람, 일반 말과 똑같이 돼버리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세상에는 백락이 있은 연후에 천리마가 있고, 천리마는 항상 있죠. 항상 있지만은, 나중에 천리마는 항상 우리 속에, 아니면 말들 속에 숨어서 지내고 있지만, 어릴 때 감별하지 못하고 일반 말들하고 같이 키우면 일반 말들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현, 임인이죠. 임. 자, 원래 임은 군림하다 할 때 임이죠. 일반 자리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것을 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임인이니까 일반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한테 군림하는 거죠. 자, 이현이니까 요 이는 몸 함으로써라고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된 겁니다. 자, 현은 어질다는 말이죠. 아니면 여기서 현명하다는 거죠. 아니면 요 이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타나는 것은 명사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현인이 되어서 아니면 현인으로서, 내가 현인이니까 남들보다 똑똑하고 어질고 그런 사람을 우리 현인이라고 하죠. 자, 현인으로서 그렇게 남들에게 군림을 하면, 현인이라고 남들에게 군림을 하면서 미유하면 이야기했죠. 미유하면 아직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랬죠. 덕인자야. 자, 현자이면서 남한테 군림을 하면, 자, 그런 남들, 자, 덕인자니까 여기는 사람을 얻어본 자, 자, 사람의 인심을 얻든지 사람의 덕을 얻든지 사람들의 신망을 얻은 그러한 자나 그런 자는 있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인으로서 남들 앞에서 현인이 돼 갖고 똑똑하다고 아니면 우리가 현인으로서 추앙을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높은 자리에서 군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실망을, 신망이죠. 실망, 믿음. 자, 믿음을 얻은 경우는 아직도 없다 이거다. 지 아무리 똑똑해도 남들 위해서 군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신망, 덕인자, 남들을 얻다. 여기 이는 남들의 신망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사람들의 신망을 얻은 자를 본 적이 없고, 있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현하인 하면 하인, 요 하인은 남들 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내가 남들에게 낮춘다는 거예요. 내가 현인이 되어갖고, 내가 현인이 되어가지고, 현인으로서 하인. 자, 남들의 부림을 받는 남들 아래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 하인. 남의 아래에 있다. 자기를 낮춘단 말이죠. 남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 미유, 부득인자야. 부득인자. 자, 남들의 신망, 사람들의 신망을 얻지 못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얻지 못한 자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미유를 하고 할 때는 아직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 미 하나만 하면 아직 뭐가 아니다지만은 미유하면 아직까지 그래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현인으로서 남들 앞에서 군림을 하면, 내가 현인이라고 남들의 군림을 하면 남들의 신망을
그 남들의 신망을 얻은 자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 있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현인으로서 자, 하인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남들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남 밑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거겠죠. 자신을 낮춘 자 치고 아직까지 자, 부득인 자야라. 부득인 자야. 자, 남들의 신망을 얻지 못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이제 의문, 이제 부정문의 용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문 전체 이제 기억을 하시겠죠? 전체 절대 부정과 상대 부정, 그다음 전체 부정과 부정 부정, 부분 부정,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부정하고 이처럼 또 부정의 도치에 관한 것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초급 한문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이런 것도 있다 하나 두 번, 한 번, 두 번 더 이제 경험해 보시고 나중에 완전히 이제 책을 통해서 강독을 하실 때 그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을 마치도록 하고, 자, 다음 제6강은 의문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문도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의문문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